음료 가게에서 도움을 요청하러 온 남자. 그는 집에 갇혀서 휴대폰이 잠겼다고 말하며 사장에게 172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다. 그는 앞에서 잠금을 교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사장은 현금이 있는지 물었다. 이런 요청을 받고 남자 사장은 즉시 경계심을 가졌다. 왜냐하면 가게를 오랫동안 운영해온 그는 비슷한 수법을 많이 봐왔고 몇 번이나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장이 거절하려 하자 남자는 진솔하게 말했다. 나랑 같이 가주시거나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남자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처럼 보였다. 사장은 조금 불편한 마음으로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그와 함께 가는 건 여유가 없었다. 남자는 즉시 친해지려고 했다. 내가 너를 속이지 않으면 안전한 헬멧을 쓰고 우리 401호에 살고 있어. 라며 자신이 바로 위층 401호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진정성을 통해 사장을 감동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남자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자 사장은 그와 함께 가는 것을 제안해보았다. 그럼 우리 가서 핸드폰 좀 사자. 그러자 남자는 잠시 멈칫하다가 곧바로 안정된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때 한 남자가 차를 사러 들어왔다. 사장은 먼저 고객을 응대할 수밖에 없었고 남자는 한쪽에서 지켜보며 사장과 계속 대화를 나누었다. 사장의 시도에도 남자는 당황하지 않았다. 이후 사장은 남자와 함께 가려는 척하며 말했다. 남자는 아마 30-40분 걸릴 것 같아요. 가게를 잠가주세요. 라고 하며 자신의 아내와 함께 가고 싶다고 했다. 좋아요. 그러면 저에게 30위안을 주시고 가자. 남자는 시간을 길게 잡아 남자가 따라오지 못하게 하려 했다. 그러나 남자는 문을 잠글 필요 없어. 위층에 두고 가게를 지켜보게 하면 돼. 라고 말했다. 남자는 조금 당황해서 어색하게 웃었다. 남자는 이미 물러나고 싶어하고 사장에게 먼저 이곳에서 기다려달라고 했다. 먼저 저쪽으로 가서 열쇠를 확인해볼게. 남자는 이미 포기하고 떠나려 했다. 이는 그의 변명일 뿐이었다. 그러나 사장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남자의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때 핸드폰에 새로운 주문이 들어왔다. 남자는 더 이상 떠날 수 없었다. 사업이 너무 바빠서 2번의 시도 끝에 남자는 매우 침착하게 행동했으며 사업이 바빠서 정말 떠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남자에게 170위안을 건넸다. 남자는 곧 돌아올게요. 10분도 안 걸려요. 라고 했지만 남자가 떠난 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또다시 사기를 당한 것이다. 남자는 가게가 바쁜 것을 이용해 남자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했다. 남자는 진솔한 태도와 성실한 표정을 보이며 연기를 정말 잘했다. 사장은 매우 당황했다. 타인의 요청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경계를 유지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남자가 시도할 때 그의 말의 이면을 듣는다면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선량함과 신뢰는 아름다운 덕목이지만 현실에서는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도 배워야 한다. 사장에게는 다시 한번 사랑이 소진되었고 앞으로 그는 유사한 상황을 더 신중하게 대처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 사건은 타인의 거짓말을 쉽게 믿지 말라는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이는 CCTV가 포착한 매우 긴박한 장면입니다. 오후 태양이 밝게 비추는 가운데 한 남자가 소파에 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지만 위험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신비로운 헬멧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시선은 옆에 주차된 오토바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오토바이에 키가 꽂혀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한 헬멧 남자는 마음속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오토바이에 다가가서 두 손으로 오토바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남자의 상황을 계속 살피며 조심스럽게 차량을 끌어냈습니다. 이 순간 단지 키를 돌리기만 하면 인생을 활짝 펼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성공하기 직전 오토바이 소리에 남자가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소파에 누워있던 남자는 즉시 일어나 헬멧 남자의 계획을 깨버렸습니다. 헬멧 남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서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는 당황하여 오토바이에 올라타 도망치려 했지만 너무 긴장한 나머지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헬멧 남자는 결국 오토바이를 두고 급히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도 완전히 깨어나 맨발로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헬멧 남자는 두려워서 더 빠르게 달렸고 분명히 이 헬멧 남자는 너무 멍청했습니다. 조금만 더 조심스럽게 오토바이를 밀어 멀리 했더라면 아마 남자가 따라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차할 때는 항상 주의해야 하며 반드시 잠그고 키를 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는 CCTV가 포착한 매우 분노를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저녁 시간 한 가족이 거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손자와 함께 놀고 있었고 한눈에 보기에는 매우 화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소녀는 단지 막대기로 탁자를 살짝 치고 싶었을 뿐인데 할아버지는 손자가 내려오려고 한다고 착각하고 즉시 그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손자가 다시 내려가지 않자 할아버지는 화를 내며 손자를 아래로 밀어냈고 결국 손자는 바닥에 떨어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가 손자에게 발길질을 하고는 욕설을 퍼부은 것입니다. 손자 엄마는 이를 보고 즉시 달려와 아이를 안아 올렸고 그러나 할아버지는 여전히 화가 나 아내에게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즉시 상황을 살피러 왔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너무 화가 나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친손자에게 이런 행동을 하다니 믿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큰 반응을 보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옛말에 이웃은 친하다 했지만 여기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편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과연 그는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런 장면은 정말 분노를 일으킵니다. 모두가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랍니다. 앞에 바리케이드가 고장이 났다. 한 남자가 벽돌 하나를 주워들고 달려갔다.
이 사건은 한 운전사와 관련이 있다. 오전 9시가 넘어서 한 대의 검은색 SUV가 주차장을 나갔다. 운전사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건지 주차 바리케이드가 올라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차량은 바리케이드를 정통으로 들이받으며 그대로 나갔다. 운전사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차량이 피해를 입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리케이드는 분명 부러졌을 것이다. 운전사가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았다. 2시간 후 바리케이드가 수리되었다. 이 차량이 다시 돌아왔다. 이번에는 바리케이드가 차량을 인식한 것처럼 보였다. 바리케이드가 올라갔고 운전사는 무엇을 생각했는지 주차 바리케이드와 속도를 겨루고 싶어 했다. 결과적으로 바리케이드는 다시 한번 정복당했다. 운전사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이번에는 바리케이드가 완전히 부러졌다. 분명히 운전사는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경비원이 매우 화가 났다. 초콜릿 하나를 집어들고 쫓아갔다. 경비원은 아마 운전사를 위협하기 위해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2번 연속 바리케이드를 파손한 이 사건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운전사가 정말 시력이 나쁜 것일까? 미용실에서 일어난 매우 긴박한 장면입니다. 이를 생각하면 여사장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매우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여사장은 그를 새로운 손님으로 착각하고 아래층에 나가 인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공기와 대화하며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자 여사장은 일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기분을 느끼고 계단 구석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남자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공기와 대화하며 헛소리를 하고 매우 화가 난 듯 보였으며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지만 누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여사장은 두려움을 느끼고 즉시 반응하여 위층으로 도망쳐 방 안에 숨었습니다. 남자는 아래층에서 큰 소리로 외치며 내면의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떠나기 전까지 여사장은 아래층으로 내려갈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남자가 다시 미용실에 나타났습니다. 여사장은 즉시 위층으로 도망쳐 방 안에 숨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자가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휴대폰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래층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고 바로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게 안에서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여사장을 찾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남자가 위층으로 올라가는 소리를 들은 여사장은 겁에 질렸습니다. 이번에는 남자의 의도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여사장은 제때 문을 잠갔습니다. 남자는 주위를 한 바퀴 돌아보고 문이 열리지 않자 돌아섰습니다. 남자가 멀리 떠날 때까지 여사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남자는 문 앞에서 즉시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리다 떠났습니다. 남자가 떠난 후 여사장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무서웠고 다음에 남자가 언제 올지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한 식당에서 대머리 남자가 밥을 먹고 있을 때 트럭 기사가 들어오면서 분노를 일으키는 장면이 발생했습니다. 대머리 남자는 기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기사가 큰 소리로 주인을 부를 때 이 행동은 대머리 남자를 화나게 했습니다. 기사가 유쾌하게 주인님 밥 드시고 계신가요? 라고 묻자 그 질문은 대머리 남자의 불쾌함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그는 기사를 욕하며 기사가 자신이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머리 남자는 너희들은 내가 독신인 거 아냐? 라고 싸움을 걸며 기사를 놀라게 했고 기사는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기사의 태도는 대머리 남자로 하여금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몇 입을 먹은 후 대머리 남자는 점점 더 화가 나서 결국 밥을 담고 있는 그릇을 쓰레기통에 쏟아버렸습니다. 기사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대머리 남자는 기사가 쓰레기통에서 밥을 먹으라고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혼내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사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지만 대머리 남자가 계속해서 싸움을 걸고 욕을 하자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대머리 남자를 살짝 밀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즉시 나와 중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두 사람은 밖으로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정말로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작은 권력을 남용하여 남에게 억압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려를 낳습니다. 권력이 조금만 주어져도 그들이 이렇게 오만해질 수 있다니 말이죠. 대머리 남자는 단지 한 끼의 밥을 먹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방해받아야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식당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응급 상황에 처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휴대폰을 가지고 놀고 있었으나 갑자기 테이블에 엎드려져 주변 사람들이 그의 상태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일어났고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였지만 사실 그는 급성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제하려고 노력하며 주인에게 가까운 병원이 어디인지 물어보았지만 여전히 결제를 고집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다시 테이블에 엎드렸습니다. 주인은 고객의 위험한 상태를 보고
즉시 응급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상태는 점점 심각해졌고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해지며 호흡곤란과 손발 경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중환을 눌렀지만 주인은 걱정스럽게 설탕물을 가져다 주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그가 물을 마시려 할 때 갑자기 가슴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급히 확인해보니 그의 입술은 파랗게 변하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질식한 듯 보였고 주인은 남자의 복부를 압박해 주었으며 그의 상태가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힘들어 보였습니다. 주인은 응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지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손님이 상황을 지켜보며 약을 사러 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응급차가 빠르게 도착했고 전문의의 도움 덕분에 남자는 구출되었습니다. 주인의 신속한 대응은 그에게 소중한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이것은 감히 목숨을 구한 장면이 모니터에 기록된 것입니다. 주의 깊게 보세요. 담장 옆에서 한 작업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이 벽은 매우 허름합니다. 작업자는 벽을 철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일어난 일은 그가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작업자는 집중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진지하게 그는 막대기를 벽 밑에 넣고 벽을 안쪽으로 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는 쭈그리고 앉아 힘껏 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벽면이 처지며 작업자의 방향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업자가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옆에 있는 감독의 아줌마가 그를 발견하고 즉시 큰 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작업자는 즉시 뒤로 돌아서 달려갔고 순간 벽은 땅에 내리쳤습니다. 작업자는 운이 좋았습니다. 그는 안전 범위에서 정확히 벗어났습니다. 전체 벽면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작업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 그가 반초만 더 느리게 달렸다면 그는 이 벽돌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정말 위험했습니다. 아줌마의 경고 덕분에 작업자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줌마의 이 한마디가 두 가정을 구한 셈입니다.